자, 보실게요. 일단은 수열이죠. 수열. 그 수열이 뭐예요? 우리 얼마 전에 시험 범위였잖아. 수열이 뭐야? 수열이 뭐죠? 수를 나열시키는. 네, 수를 나열했고요. 수열이라는 건 수를 나열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열의 일반항을 줄 때 3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주면 아, 이거 등차 수열.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1 넣으면 첫 번째 항 4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7이고 맞죠? 7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야, 뭐 일반항이 있는데 이게 뭐 5의 n-1제곱이야 이러면 아, 지수함수네. 등비수열. 공비가 5고 첫째 항이 1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을 나열한 거예요. 그럼 수열의 수렴과 발산,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 함수의 극한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그 폭이 조금 더 좁을 겁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셨으면 그 안에 수열의 극한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대신 왜 포함관계로 표현을 하냐면 이것 때문이죠.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서는 자, 리미트 x가 3이랑 가까워질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 3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으면 그 값을 말해야지 다르면 없다고 말해야지 발산하면 어떻게 무한대로 계속 날아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수열에서는 일반항 AN의 극한을 구해줘 라고 했을 때 이 n이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린 여기에 n자리에 1, 2, 3, 4만 넣을 수 있거든. 1.5 못 넣어. 그럼 2랑 가까워진다 라는 표현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그래서 우린 항상 n을 무한대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수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수를 쭉 나열해서 얘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이 항은 누구랑 가까워지는가 이거를 관찰하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수열의 극한 표현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무한대로 날아갈 때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값을 극한값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없으면 발산하나 보지 뭘 수렴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참고로 무한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일 거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두 가지로만 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모두 다 함수 극한에서 했던 이야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면 분모 최고차분의 분자 최고차. 차수가 같을 때는 그 최고차분의 최고차 값으로서 극한값을 얘기하시면 되겠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에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유리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였을 거라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다음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두 가지 부정형을 갖고 나올 거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차분히 계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보시면 그래 넘어가. 자, 밑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 있죠.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볼게요. 개념 체크. 그냥 놀고 가자는 거예요. 자,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수를 쭉 나열했어요. 룰룰룰룰룰룰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그래서 n분의 n 플러스 1 얘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다음 일반항, 다음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라. 선생님 무한대로 보내는 말 없었잖아요. 네, 수열은 다 무한대로 보냅니다. 특정한 정수값 혹은 상수값에 가까워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로 항상 보내게 됩니다. 그럼 무한대로 가면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분의 개수 1이 답이죠. 끝.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일반항 주어졌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3-n의 극한값. 자, n이 무한대가 됩니다. 결론은 3에서 계속 빼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계속 갑니다. n번장 여기 보이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분자는 계속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거야. 근데 분모는 계속 커지지. 맞아? 분모가 계속 커지는 것뿐의 상수니까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다 뭐랑 가까워진다? 0이랑 가까워지겠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의 n, 3분의 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n이죠. 자, 보셔야 되는 게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3분의 n인데 n 계속 커지고 있지? 그럼 플러스 무한대요? 마이너스 무한대요? 나도 모르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발산. 끝. 발산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발산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진동 발산. 됐습니다. 진동 발산.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할 거, 진동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얘는 진동 발산? 진동 발산이 뭐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 내가 함수값으로 한번 수열을 표현해 볼게요. n자리에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쭉 무한대로 넣어본 값들을 통공공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1을 넣었더니 뭐 이런 값 나왔어. 양수. 2 넣었더니 음수. 3 넣었더니 양수. 4 넣었더니 음수. 그래서 계속 얘가 벌어지고 있어. 이 값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니잖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이런 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하면 진동한다고 해요. 진동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데 계속 커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계속하네. 진동 발산하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이라는 표현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익히면 되는 문제였다. 자, 유형 1번입니다. 밑에 보실게요. 바로 가요. 벌써 자요, 민규는? 자, 다음 수열 중에 발산하는 거 1번 발산해요. 첫 번째 항 3,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3, 계속 3. 그냥 3의 수렴이죠. 자, 2번입니다. 발산합니까? n 무한대로 갈 거예요. 분모는 0. 됐죠? 그럼 선생님 얘도 진동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봐봐. 얘는 느낌이 좀 다르지. n자리에 1 넣었을 때는 음수였어. 2 넣으면 양수인데 분모가 더 커졌단 말이야. 0이랑 가까워졌다고. 3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밑에 오는데 3 넣으면 분모가 더 커졌지, 2 넣었을 때보다. 그럼 더 0이랑 가깝게 음수일 거라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0이랑 가까워지겠지. 거기서 깨짝깨짝 되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얘는 0에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무한대분의 1, 0에 수렴하죠. 넘어가고요. 자, 4번, 5번 요 두 가지를 좀 관찰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지금 n이 막 여기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첫 번째 한번 써볼게. 자, n자리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1 넣으면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돼서 0이죠. 자, 2 넣으면 제곱이니까 1, 2 넣으면 세제곱이네. 마이너스 1, 0이죠. 3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0이네요. 첫 번째 항 0, 두 번째 항 0, 세 번째 항도 0이네. 그럼 n번째 항도 0. 그럼 무한대로 가도 0. 수렴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 n자리에 1 넣어볼게요. 1 플러스 1. 2 넣으면요 1 마이너스 1, 0. 3 넣으면 1 플러스 1, 2. 그럼 얘는 뭐야? 2, 0, 2, 0, 2, 0이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떤 거야? 진동 발산하는 거야. 계속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서 진동한다. 그래프의 파동을 관찰하시면 진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1-2번 문제 요거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봅니다. 다음 중 n이 무한대로 갈 때 다음 수열의 극한값이 1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이 아닌 것은? 자, 몇 번일까요?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에 수렴하지 않는 것. 몇 번? 1번 일단 아니죠? 1번은 1 수렴하는 거 맞지? 얘가 0 되니까. 2번 제곱분의 제곱, 개수분의 개수 1 맞죠? 그럼 3번은 맞아요? 잘 보셔야 돼. 절대값 씌워져 있죠? 맞니? 누굴 넣어도 1이죠? 그럼 1의 수렴 맞겠지? 자, 4번하고 5번 비교해봅니다. 어떻게 비교해요? 아까처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봐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죠.
아, 이거 뭐 정리하면 안 됩니까? 뭐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귀찮잖아.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5번입니다. 자, n자리 일러볼게요. 2분의 n자리 일를 거예요.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이죠. 참고로 n자리에다가 3을 넣어도 2분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5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 홀수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자, n자리에 2를 넣어볼게요. 2분의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마이너스 1 4제곱이니까 또 1이겠죠? 그럼 몇인 거야? 1이네요. n이 4할 때도 마찬가지 1이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계속 왔다 갔다 나오고 있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보자. 이거 누구랑 가까워져? 아, 계속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진동 발산합니다. 그래서 1에 수렴한다고 보기 적절하지 않았어요. 자, 요 정도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수렴하는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gx는 베타라고 나와있던 함수 극한의 성질을 수열로 바꾼 거야. 그대로. 그러면 자, 결론은 똑같아요.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그냥 계산하세요. 대신 주의사항, 분모가 0일 때는 조심해 주자. 됐죠? 끝. 그럼 똑같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증명해 드리지 않아요. 딱히 고등 과정에선. 그냥 수렴한다고 하면 그때 합차 곱목 실수배는 그 수렴한 값을 연산하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렴 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분모가 0인 경우는 조심해 주시고, 수렴하지 않으면 나도 몰라요. 속단하지 마세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값을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딱 요 정도인 거야. 참고로 예전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극한을 배울 때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웠어. 그리고 함수 극한을 배웠거든. 그 수열의 극한을 먼저 배운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한대로 갈 때밖에 안 봐.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단 말이야. 함수 극한은 특정 값이랑 가까워질 때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되고 막 복잡하지만, 그리고 합성함수를 해버리면 방향성까지 봐야 되지만,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갈 때만 항상 줄기차게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얘를 먼저 사실은 배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념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함수 극한에서 이미 다 해버렸어요. 똑같은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극한의 성질이니까요.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보시면 AN의 극한값이 2야. BN의 극한값이 3이래. 야, 둘이 더했네? 그럼 몇이야? 수렴하는 거 둘이 더했어? 그냥 둘이 계산해. 5. 야, 수렴하는 애 둘이 곱했어? 둘이 계산해. 6. 수렴하는 애 둘이 나눴네? 3분의 2. 끝. 됐잖아요. 이게 다예요. 자, 유형 2번으로 가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유, 이거 그냥 쓱 보면 되는 거지 뭘. 첫 번째입니다. 자, AN의 극한이 마이너스 1, BN은 2에 수렴할 때 얘 마이너스 1에 수렴해. 얘 2에 수렴하는데 3배 했네. 결론은 5.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얘 마이너스 1에 수렴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얘 2에 수렴한데 3.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6. 왜? 아, 얘네 자체도 수렴하니까 수렴한 것끼리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 AN, BN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에다가 4네요. 그럼 몇이니? 3. 그럼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그 답입니다. 편하게 보세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3번 문제 보시면, 자,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함수극한 때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 요 부분이야.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문제를 되게 쉽게 준 겁니다. AN, BN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편의상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BN의 극한값을 편의상 베타라고 설정하면 얘가 알파의 수렴함, 얘는 베타의 수렴함, 알파의 2배에다가 베타를 뺀 값이 4야. 이 말인 거고, 마찬가지 얘 알파의 수렴함, 얘는 베타의 수렴함, 그거 둘이 더한 값이 7이고 해서 둘이 연립하면 알파 베타 값이 나올 거야.
해서 네가 구하고 싶은 건 3알파 플러스 4베타 값만 있으면 돼. 인 거거든. 됐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을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지.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려울 거야. 뭐 알파 값 누군데요? 이거 2배에서 빼면 되잖아. 그럼 알파 3. 그 다음에 베타 2. 됐죠? 그럼 대입하세요. 답입니다. 9 플러스 8. 끝. 이게 다야.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수열에서의 극한에 대한 표현들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렴하는 상태를 줬기 때문에 더 쉽게 줬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 한번 공부는 해봤다고. 만약에 여기가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수렴하는 전체 덩어리들을 새로운 수열로 치환해서 정리한 다음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게 이런 게 있었잖아. 뭐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는 무한대가 되고요. 리미트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2gx는 3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구해줘. x가 a랑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2gx분의 fx 마이너스 4gx. 야, 이것 갖고 구해줘. 이렇게 물어보면 fx는 발산이야. 수렴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둘이 뺀 게 3에 수렴하는 거지 gx 자체가 수렴한다는 정보는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통으로 hx라는 함수로 치환한 다음, 그래, x가 a랑 가까워질 때 hx가 3에 수렴하는구나. 요거 위치 쏭쏭쏭쏭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 gx는 fx-hx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 봤다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수렴한다는 정보가 없으면. 근데 지금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몰라, 있겠지 하고서 바로 풀어버린 거죠. 끝. 납득이 돼요? 차이 알겠어? 그래서 우리 함수 극한에서 했던 얘기 연계돼서 지금처럼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0페이지입니다. 자, 극한값을 계산해 봅시다. 우리는 함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 그쵸?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거기에 플러스로 무한대 곱하기 0 이딴 것도 쭉 봤지만 지금 여기서는 크게 볼 게 없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정도만 본다고. 왜 얘네만 봅니까? 무한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푸는 방법 3가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셔서 같은 경우는 최고차 계수의 b로써 답을 구할 거고, 분모가 더 크면 0에 수렴하고 분자 더 크면 발산할 거야. 끝.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해주면 돼? 유리화해주면 돼. 유리화해주면 돼. 그럼 선생님 나머지 저런 건 어떻게 해요? 야, 씨, n제곱에서 n을 뺐으니까 n이 더 크잖아. 무한대. 끝.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도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을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체크 문제 간단하게 3개만 보고서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는 뭐가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죠. 발산하고 있죠. 발산하고 있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n 플러스 1분의 2n입니다. 분모 1차, 분자 2차네요. 최고차분의 최고차. 참고로 최고차분의 최고차 계수를 보는 이유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n을 나눠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1 플러스 n분의 1 분의 2 얘가 0에 수렴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에 수렴한다. 그래서 남은 건 2. 개수분의 개수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마지막이죠.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2차네요. 0에 수렴하겠습니다. 끝. 쉽죠? 그래서 풀다 보면은 이게 함수 극한이야, 수열 극한이야.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자, 계속 갑니다. 극한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서 극한값 바로 눈으로 얘기할 수 있죠. 몇이에요? 몇이에요? 3분의 2. 눈으로 보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자, 2번입니다. 몇이에요? 0.
분모가 3차, 분자가 2차니까 0. 끝났지 뭘. 대가리들만 보면 되잖아요. 자, 3번입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분자가 1부터 n까지 더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했땡.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1부터 n까지 합이죠. 그럼 내가 문제에서 준 이야기를 다시 써보면 n이 무한대가 될 때 2n 플러스 3 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분모가 2차, 분자도 2차. 분모 2차 최고차 계수 4. 분자 2차 최고차 계수 1. 됐죠? 4분의 1에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또 간단하게 관찰해 보시면 되겠어요. 수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막 새로 배웠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함수극한에서 이미 다 다뤘던 건데 그 중에서 무한대로 갈 때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왜 새로운 게 없었는가? 식들을 좀 보세요. 이거 몇 차식? 2차식. 2차식. 뭐야, 2차 무한대로 갈 때잖아. 3차? 2차. 여기? 2차? 2차. 맞아? 그냥 뭔데? 다항 식들을 x 대신 n으로 바꿔 쓴 거밖에 없고, 그 다음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관찰한 거밖에 없다고. 이미 우리가 함수극한에서 많이 봤던 유형 중에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딱히 없었어. 그 문제는 뭐냐면 나름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 또 수열 중에서 알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 등차 수열. 몇 차? 1차. 등비 수열. 지수함수. 그래서 등비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릴 거야. 자, 정리하기 전에 천천히 연습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앞에다 써드릴게요. 다음 수열이 수렴하면 여러분들은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5의 n제곱.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5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다음 등비수열의 극한값.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보자. 뭐가 되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지수함수 5x제곱 이렇게 그리면 졸라 멀리 올라가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 말 나온 김에 그럼 n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거 뭐에 수렴할까? 0 수렴하겠죠. 이쪽으로 나오잖아. 정근선 x는 0. 아, y는 0. 미안. 정근선 y는 0. 맞아? 이 그래프잖아. 지수함수. 미칠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정근선의 개념이 있고. 수빈아, 그치? 아따, 덥네. 리모컨이 어디 갔니? 아, 고마워요. 자, 계속 갑니다. 얘는요, 무한대가 되는데요? 뭐씨? 그럼 잠깐만. n이 무한대가 될 때, 3의 n제곱은? 이것도 무한대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2의 n제곱은? 무한대잖아.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1의 n제곱은? 1. 누굴로도 1. 참고로 밑이 1인 경우 우리 지수함수라고 부르진 않죠. 왜? 지수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과 특징을 갖고 있지 않거든. 점근선이라든가 뭐 곡선 형태를 띠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일단 지수함수에서 빼고 얘기합니다만 밑에 1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엔 5분의 3의 n제곱. 등비수열 맞지? 자, 5분의 3의 n제곱입니다. 이거 누구랑 가까워질까? 무한대로 가면. 분모는 5의 거듭제곱이야. 분자는 3의 거듭제곱이야. 자, n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비교해보자고. 분모의 커지는 증가 속도와 분자가 커지는 증가 속도를 비교해볼게. 누가 더 커? 분모가 훨씬 더 크지. 맞아? 그럼 무한대로 뻗어버리면 분자도 물론 크겠지만 분모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얘는 뭐랑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겠네. 맞아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4분의 1의 n제곱은?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가 붙었어.
0에 가까워지죠. 왜? 부호는 뿔마 바뀌지만 계속 0을 향해 오고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분모가 커지니까 0이랑 가까워지는 양수음수가 반복되는 상황이야. 그럼 결론은 0이랑 가까워진다고 보면 되겠지. 가까워지는 값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너 뭐 하고 있어요? 네. 잘생겼네요. 자, 계속 갑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그럼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뭐가 될까? 얘가 진동이죠. 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이번엔 마이너스 2의 n제곱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될까? 역시 마찬가지. 얘도 진동이죠. 진동 발산합니다. 근데 그 진동 발산하는 그 결이 조금 달라요. 얘는 그냥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지만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절대값이 커지면서 진동 발산하고 있어. 받아들여?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하면서 이 폭이 커지면서 진동 발산하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과 결이 좀 다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구별하진 않을게. 자, 그럼 문제. 여러분들한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야.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언급해 볼 겁니다. a r의 n-1제곱 맞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 r의 n제곱 꼴부터 볼게. 첫째 항이 누구고? r이고 공비가 몇인? r인 등비수열부터 볼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이죠. a r의 n-1제곱. 첫째 항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또 따로 나눠서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r의 n제곱 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에 예시가 나와 있네. 맞아? 자, 봐봐.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 1에 수렴할 때가 있고 0에 수렴할 때가 있고 또 진동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서 문제. 어차피 발산해서 날아가는 건 내가 관찰할 수가 없잖아, 더 이상. 그럼 얘는 딱히 나한테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그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건 뭐 어떤 애들? 수렴하는 애들. 맞아? 수렴하는 애들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어차피 날아갔으니까 집 나간 놈들 그냥 나갔나 보지 뭘.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럼 그랬을 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은 크게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몰라요. 많이 쪼개서 볼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 r이 1보다 크면 2의 n제곱, 3의 n제곱, 5의 n제곱 이런 거죠? 다 뭐가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럼 r이 1이면 1의 n제곱은 1에 수렴했을 거야. 맞아? 그 다음 이런 표현들이죠. 분수 형태,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수인 형태. 다시 말해서 r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었으면 얘는 0에 수렴했을 거고. 됐음?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역시 진동 발산했을 거고요. 마지막 r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버리면 역시 마찬가지 진동 발산했죠. 맞아? 받아들여? 안녕하세요. 이거 원장님이 사오신 거래요. 원송아, 아니에요. 네가 왜 거기 있어? 아니에요. 잠깐만.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뭐 아래 n제곱 꼴이 보였다? 야, 그럼 요 r이 1보다 커? 무한대. 1이야, 1 수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4가 진동. 나는 지금 여기를 5개로 나눠서 실수 전범위 r에 대해서 구별을 해봤어. 근데 나는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여기 교재를 보면 조금 다르게 구별을 해놨거든? 그죠? r이 1보다 클 때, 1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아? 얘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인 거죠? 네. 혹시나 이 표현 보면서 선생님 저거 책이랑 다른 표현인데요? 이 새끼 존나 못하네? 이러시면 되게 곤란하고. 두 번째, 이 두 개 묶은 거죠? 진동이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쓴 거잖아. 이거 11일 꼭 터는 친구들이 있어요. 금쪽이들.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5개로 다 뜯어서 놔. 다 뜯어놓는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야. 여러분이 조금 더 컸을 때. 한 19살 정도 됐을 때쯤, 19쯤 몇 개월 안 되면. 나왔는데? 그래요? 몇 개월인데요? 네? 몇 개월 됐어요? 네? 몇 개월?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그쯤 돼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거고 그냥 다 끊어서 보세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차분히 천천히 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 R의 n제곱의 극한값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바로 때려 넣으면 돼요. 볼 거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2번이죠. 두 번째. 자, 이쪽에다 다 쓸게. 2번. AR의 n-1제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R의 n-1제곱 이 친구의 극한값은 사실은 똑같아. 누구랑? 얘랑. R이 1보다 커? 그럼 무한대. 됐죠? 그럼 R이 1이면 뭐가 되는 거야? A 수렴.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어차피 얘가 빵이 되니까 A에 누가 오든 0 수렴. 맞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R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버려? 그럼 얘가 부호가 계속 뿔맛 바뀌겠네? 진동.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자,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우리가 관찰을 많이 하는 건 수렴할 때거든. 수렴할 때거든. 맞아?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그 수렴 조건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됐어? 수렴 조건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한다. 맞아? 맞아 여기까지? 이게 등비 수열에서의 수렴 조건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사실 깜짝아. R이 1보다 커도 얘 무한대가 아니라 수렴하는 경우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진동이 아니라 수렴하는 경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A에 0이오면 돼. 첫 번째 항이 0이면 공비가 누가 오든 그냥 0이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0에 수렴할 거야. 해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을 지금처럼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1은 등호 성립해요. 두 번째 첫째 항이 0이라면 네,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야지. 교재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 문제 갑니다. 존재하면 그 값을 구해보고 조사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n이 무한대로 가요. 얘 어디 가? 0으로 가. 0으로 가. 3. 분모가 계속 커지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는 바뀌지만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결과적으로 0이랑 가까운 수인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안 돼? 맞아요. 괜찮아? 처음 맞아요? 네.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야,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이거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문제. 분모 무한대잖아. 일단 무한대인데. 분자도 무한대잖아. 그럼 잠깐만.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대장끼리 싸워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 줬어요? 대가리. 대장이 뭐야, 대장? 대장은 우리 선욱이 형이. 부부대. 에이. 아는 형님이. 누님이. 나 나선호 진짜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뜰 줄 알았어. 그 뚱시경이 있거든. 이거는 이거 있거든. 네. 똑같아. 자, 아무튼 여기 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맞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를 갖고서 문제를 푼다면서요. 근데 최고차? 계수? 최고차? 고차? 몇 차? 2차? 3차? 이건 다항식에서 쓰던 표현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결과적으로 네가 그 짓을 왜 했는지를 관찰하라고. 무한대분의 상수꼴 만들어서 0으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맞아? 분모와 분자의 적절한 값을 나눠서. 그럼 여기서는 뭐 할까? 3의 n제곱을 분모와 분자의 적절히 다 나눠서 n이 무한대가 될 때 1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 꼴로 바꾸면 얘 0에 수렴하고 얘 0에 수렴하니까 결론은 뭐야? 1분의 0,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분모 최고차 계수분의 분자 최고차 계수를 관찰해 봤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걔네가 아닌 나머지는 다 0으로 보낼 수 있거든. 분모와 분자의 적절한 수를 나눠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적절한 수를 나눠서 지금처럼 본 거야.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된 거야? 분모는 3의 n제곱, 분자는 2의 n제곱. 3의 n제곱이 훨씬 더 증가속도가 크네.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면 0에 수렴하겠지. 직역도 가능한 거고. 됐어요? 지금처럼 나누는 과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0으로 갈 수 있는 정형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남은 값을 갖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치 울어요? 괜찮아요? 눈물 나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3번. 무한대로 가요, 이 몇이게? 1. 됐죠? 예. 왜요? 5의 n제곱 나누면 되잖아. 어차피 0 수렴하고 0 수렴하고 1, 1 됐죠? 끝이네요. 그럼 4번 뭐가 될까요? 4번 뭐가 될까요? 발산. 무한대. 무한대. 그 발산이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닌 건데 내가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뭐 그걸 모르면 그냥 발산이용 하고 말아도 상관없지만 알게 된다면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항상 우린 그 뒷뒤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드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민규 쫓기지 말아줄래요? 자, 다음 등비 수열이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등비 수열을 관찰해 봅시다. 등비 수열. n 밑에 있는 얘가 공비죠? 맞나요? n에다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요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거듭해서 곱하고 있잖아. 얘가 공비지? 하나 더. 첫 번째야? 쟤네요. 맞아? 얘가 수렴하고 싶어. 그럼 수렴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0 아니면 1에 수렴했을 거라고. 맞아? 첫째 항이 0이어도 수렴했을 거라고. 맞아? 그럼 결론.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수렴하는 거잖아. 끝!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각각 보시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없어지네요. 0보다 큼. x, x 마이너스 1 0보다 큼. 아래로 볼록에 0하고 1 양양양 x는 0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1보다 큰 애. 이 2개 연결할게요. 쏙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보다 작거나 같음.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음. 그럼 x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음. 됐죠? 그럼 결론.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은 마이너스부터 2까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찰할 건데 0보다는 작은 애, 1보다는 큰 애 말해줘. 여기랑 여기. 해서 답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애 또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뭐 이런 거는 뭐 고일 때 했던 2차 부등식. 수직성 이런 거를 뭐 그쵸?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측에 있는 2번 문제까지 한번 볼게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입니다. 첫째 항이 누굽니까? x-1이 첫째 항이죠. 첫째 항. 공비가 몇입니까? x 플러스 2죠. 자, 수렴하고 싶어요. 공비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할 거야. 그럼 결론 x는 마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근데 끝이 아니야. 왜? 첫 번째 항이 0이어도 공비가 누가 오든 그냥 0 수렴이잖아. 그러면 x 빼기 1이 뭐가 와도 0이 와도 x에 1이 와도 수렴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만 답이야. x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하고 x에 1 넣었을 때 하고. 됐지? x에 1 넣어도 첫째 항이 0이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유형 6번 문제 갑니다. 자, 유형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6번 문제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자, 분모를 볼게요. 분모 볼게요. 5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분자 볼게요. 2의 n제곱 5의 n제곱 보여요. 아이고, 2의 n제곱 5의 n제곱 누가 더 크니? 5의 n제곱이 더 크잖아.
그럼 분모와 분자의 가장 큰 애 5의 n제곱을 나눠버리면 되겠네. 5의 n제곱 나눠버리면 어차피 이거 0 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5의 n제곱 나누면 이거 어차피 0 돼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남은 거 여기 누구? 1 남았죠? 자, 여기 5의 n제곱 나눕니다. 5의 마이너스 1승 남았지. 누군데? 5분의 1 남은 거잖아. 맞아요? 그럼 몇이다? 5분의 1. 3번. 끝.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로 갑니다. 6-7번. 7번. 자, 등비 수열이 수렴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첫째 항. x 플러스 2가 0이 오면 되겠죠? x에다 마이너스 2 내면 수렴할 거야. 두 번째, 공비 보입니까? 4분의 x 빼기 3. 이게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오면 수렴하는 거죠. 양변에 4 곱하면 마이너스 4, x 빼기 3, 4, 3 더하면 x, 마이너스 1, 7. 됐지? 그럼 모든 정수 x는 누구 있니? 마이너스 2가 있고 0도 있고 1, 2, 3, 4, 5, 6, 7까지 있는 거네. 자, 이거 다 더해주라. 됐죠? 26? 이렇게 되겠죠. 끝.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등비 수열로 나온 게 조금 여러분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것부터 써준 거야 그냥.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써져 있으면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만들면 돼.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왔어? 0 만드는 거 만들면 돼. 그럼 되잖아. 알았지? 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2페이지가 되겠고요. xn제곱을 포함한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가 조금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여기 써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방금 내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맞아요. 네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체크 문제.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n이 무한대가 될 때 xn제곱 플러스 2분의 x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6입니다. xn은 마이너스 1이 오지 않아요 라는 표현을 썼네. 됐지? 그럼 여기서 문제 4는 값을 구하래. 봐봐, x에다 누구는 값? 4는 값 구하래. 그럼 x에다 4를 넣어서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4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x에다 4는 거니까 말 그대로 4 넣으면 되잖아. 안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이거야. 자, 얘 극한값 구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아? 4의 n제곱 다 나눠버리면 분모 1, 분자 누구 남어? 4. 그럼 얘 몇이다? 3입니다. 끝. 답이네. 이거야. 안 어렵잖아. 위에다 막 뭐 개념 얘기를 뭐 이상하게 해놨는데 안 어려워. 네가 아는 거 그대로 하면 돼. 그럼 두 번째 4분의 1 넣어보자. x에다 4분의 1 넣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4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4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6. 조심하세요. 4분의 1 n제곱 무한대로 보냅니다. 뭐가 돼? 0. 얘도 0. 그럼 남은 건 2분의 6. 몇인데? 3. 답이잖아. 됐잖아. 그럼 넣으면 되잖아. 맞아요? 네. 라푼젤이에요? 왜 머리카락 뭐야? 네. 됐죠? 3번. 잃는 값. 너무 아우 차가워. 자, 잃는 값 그냥 1 넣으면 되잖아. n이 무한대가 될 때 1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6. 야, 무한대로가 어차피 이거 1이잖아. 3분의 얘 어차피 1이잖아. 7. 3분의 7. 답이네.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게 어렵나? 맞아, 안 어렵다고. 밑에 있는 문제를 풀면서 이게 안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특정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 x의 범위에 따라 다음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고 또 문제 적용해서 푸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놔줘야지 사람이 말이야. 자, 8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fx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얘가 1에서 연속이래.
이래서 연속이래요. 연속입니다.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그리고 뚱뚱 함수값이 같다. 됐죠? 이 말이잖아.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올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할 때, 1을 대입했을 때 이걸 세 개 다 비교해 봐야 될 거라고. 자, 그럼 합니다. fx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다시 해봅시다. 잠깐만. 쓸데가 없는데. 너무 더러운데. 그럼 여기를 지우고. 뭐 다 되잖아. 21세기니까. 어떻게? 너도 이렇게 하면 지워져. 안 돼? 손가락 바꿔야지, 그럼. 자, 봐보세요. 자, fx식을 좀 내가 다시 써볼게. 일단 이 fx식은 요 x 값에 따라서 얘가 조금씩 모양이 좀 바뀔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x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x가 1보다 커요. 그럼 얘 어디로 가? 뭐 2나 3이 왔어. 그럼 뭐가 돼? 무한대잖아. 얘도 무한대잖아. 맞아?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럼 얘 최고차 나누면 몇이 된다? 1. 끝. x가 1이면 x가 1이면 이거 1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여기 1 넣으면 1이네요. 그냥 1 더하기 a 플러스 1. 이게 1일 때 됐죠? 그 다음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어디로 가? 0이 되잖아요. 얘도 0 되잖아. 그럼 누구 남는 거야? 그냥 3분의 ax 얘만 남는 거죠. 맞아?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 넣은 것도 볼 수 있지만 내가 볼 필요가 없을 거야. 지금은 굳이 따져볼 이유가 없을 거야. 왜? 1에서 연속인지 물어봤으니까 1보다 작은 식에서 1을 향해 올 때 얘하고 1보다 클 때 얘하고 1로서 나오는 얘 함수값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물어봅니다. 자, 리미트 x가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을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 1이네요. 자, f 함수에다 1 대입한 값은 4분의 a 플러스 1이네요. 됐죠? 마지막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1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다음 함수의 극한값은요. 여기다 그냥 1는 값이죠. 3분의 a가 되겠네요. 됐지? 결론 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거잖아. 그럼 a는 몇이다? 3이다. 끝. 답이네요. 됐습니까? 괜찮아? 괜찮아요? 수빈 괜찮아? 잘 돼?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그래. 끝이야. 이게 다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12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사실 오늘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문제는 바로 급수죠. 급수입니다. 우리 급수라는 단어를 평소에도 써요. 언제 써요? 기하급수죠. 기하급수적으로 1급수, 2급수. 1급수, 2급수. 쉬리는 1급수에 사는 물고기로서 네. 쉬리가 살고 있다면 마셔도 된다. 자, 급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합이라는 표현이야. 합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서도 급수라고 안 불렀어. 이렇게 불렀어. 무한급수라고 불렀어. 무한급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급수가 합이라는 표현이거든. 무한이니까 무한대로 더했다 해서 무한급수라고 불렀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무한이라는 글자를 떼고 그냥 급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래는 무한급수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합니다. 얼마나요? 무한대로요. 그럼 자, 생각해보자고. 자,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생각해봐봐. 어떤 수열을 쭉 나열해서 이거를 무한대로 계속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무한대로 계속 더했어. 그럼 더한 값은 어떻게 될까? 무한대. 가 될 거야.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의 발언일 거야. 맞아? 근데 또 다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나한테 막대기가 요만한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한 1m짜리 막대기라고 보자. 1m짜리 막대기가 딱 있어요. 내가 이거 반을 딱 잘라서 우리 민규한테 줄게. 우리 민규 잘 갖고 있어? 들었어?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1m 반 잘랐잖아. 또 반 잘라서 민규한테 또 줄게. 이 반을 또 잘라서 민규한테 또 줄게. 계속 반씩 잘라서 민규한테 계속 줄게. 무한대로 줄게. 분자 원자다니까 다 쪼개서 줄게. 반씩 계속 잘라서 줄게. 그럼 우리 민규 말대로 그거를 계속 더했으니까
이 막대기가 점점점 길어져서 저기 달나라까지 가서 달을 콕 찍을 수 있겠죠. 오. 맞아요? 네. 이건 비상식. 네.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아닐 거야. 암만 더 해봤자 저 1m를 넘지 못할 거라고. 맞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뤄볼 거야.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계속 더해도 그 더한 값이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물론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경우도 있겠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관찰해 볼 겁니다. 납득이 될까요? 자, 그럼 갑니다. 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일단 급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 무한급수입니다. 자, 합이니까 당연히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요. 그래서 시그마 n자리에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다음 수열을 더해 주세요. 이게 무한급수 표현이에요. 됐죠? n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누구까지? 무한대까지. 근데 시그마 자체에다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썼더니 좀 이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바꿨습니다. 시그마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할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근데 이때 이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같은 표현일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급수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 첫 번째,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표현이 보이면 첫 번째, 리미트 시그마로 지금처럼 쪼개서 씁니다. 뭐 한다고요? 리미트 시그마로 쪼갭니다. 쪼갠다. 민규 쪼개지 마세요. 됐죠? 쪼갭니다. 리미트 시그마로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이미 수열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잖아.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계산한 다음 뭐 하면 돼? n 무한대로 극한 보내면 돼. 그러면 우린 계산할 수 있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급수가 나왔어? 리미트 시그마로 쪼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표현이죠. SN에서 SN-1을 빼면 얘는 뭐가 됩니까? n번째 항 AN이 나올 거야.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아? 맞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SN을 제시해 주는 그 순간 넌 자연스럽게 누구도 알 수 있다? AN도 알 수 있다. 받아들여?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SN과 AN의 관계. 조심해 주세요. 내가 지금 편의상 SN, AN이라고 말했지만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고 AN은 n번째 항을 의미하는 거야. 됐음? 다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주면 우리는 n번째 항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이야. 이거를 편의상 SN을 알고 있으면 AN을 알 수 있다라고 줄여서 말한 겁니다. 왜? 문제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 아닌 다른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 마찬가지 n번째 항이 항상 AN이 아닌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n번째 항은 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런 애들이 n번째 항일 수도 있거든.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문과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을 안 배운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미적분 특강 첫날을 배우잖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 이 새끼 미적분 좀 배웠네. 어디 가서 그래도 미적분 공부 안 한 놈은 아니구나 라고 들을 겁니다. 자, 보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명제입니다. 명제. 일단 수투를 배웠니 안 배웠니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얘기하지만 이걸 주로 얘기해줘. 극한을 배웠나? 함수 극한의 성질을 알고 있어? 수렴하면 합차곱목 실수배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럼 함수 극한 배웠구나. 너 적분, 정적분 배웠어? 윗끝 대입 빼기 아래끝 하면 돼. 적분 배웠구나. 너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 배웠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값은 0이야. 아, 급수 배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 급수가 수렴하면 아까 들었던 예시로 그냥 다시 가볼게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1m짜리 막대기를 잘라서 주고 민규는 받은 것들을 계속 더할 거야. 이거를 무한대로 계속 해볼게. 막대기가 계속 길어져? 아니야. 특정 값이 가까워질 거야. 처음 막대기 길이랑 가까워질 거라고. 그러면 이때 내가 무한대로 주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계속 주는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 그럼 막대기의 길이가 특정 값이랑 가까워졌어요 라는 그 말은 무한대로 갈수록 내가 더해주는 값이 0이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받아들여? 자, 조심해 주셔야 돼. 수렴을 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인 게 맞아.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다 급수가 수렴하는 거야? 그건 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지 이 명제의 역이 참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제는 대부분 다 역은 거짓이야. 만약 이 명제가 참인데 역도 참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스페셜한 용어로 얘기를 해요. 받아들여?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고 그 명제의 역이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급수가 수렴해 일반항의 극값은 0인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가 어떤 값에 수렴을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다음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됐죠? 내가 아는 명제는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급수가 수렴해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안 되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 거야. 두 번째, 자, 명제가 참이야. 그럼 누구도 참이다 항상? 대우도 참이에요. 맞아? 그럼 이 명제의 대우,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다음 급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은 발산할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야. 받아들일까? 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총 3가지. 급수에서 니네가 봐야 되는 건 이렇게 3가지입니다.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시고요. SN과 AN의 관계를 모르는 건 답이 없고요. 하나 더, 제대로 배웠다면 우린 이 명제 관계를 알고 계셔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그때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될 거야.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쪼개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좀 나와 있습니다.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는 표현이 좀 나와 있고요. 개념 1번에. 그리고 뭐 이거를 계산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요 내용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요 3가지 표현은 잘 정리 좀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정리 빨리. 급수의 수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네요. 잠깐만,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5, 네 번째 항 7. 그럼 n번째 항은 2n 빼기 1. 됐지? 이거 계속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론, 시그마 n자리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2n-1을 더해주세요. 맞아?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맞아? 그럼 이때 이 급수를 어떻게 하라고?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달라고.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잖아. 얘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할 건데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라는 같은 뜻이라고. 받아들여? 리미트 시그마 쪼갭시다. 쪼개고 나면 뭐 계산하는 거 이거 1도 아니죠. k가 있네요. 2분의 2n n 플러스 1 빼기 n 뿅뿅. 됐죠? 그럼 결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전개하면 남은 건 n제곱인 거지. 야, n 무한대로 보낼게. n제곱이야. 뭐가 되니?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끝. 됐습니까? 아유, 계속 커지는 거지 뭘.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된다고. 물론 나 방금 명제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어? 오케이. 이 친구의 일반항 2n-1이죠.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면 뭔데? 무한대잖아. 그럼 결론,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네? 그럼 이 급수는 뭐야?
발산해. 됐지? 발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납득이 돼요? 지효 괜찮아요? 다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 마3, 3, 마3, 3, 마3, 3, 마3.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 n번째항은 뭐가 될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 1 넣으면 3, 2 넣으면 마3, 3 넣으면 3, 4 넣으면 마3. 이거잖아. 그럼 이거 시그마 n자리에 누구부터?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또 질문할 거라고.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 마이너스 1 있고 막 이거 뭐 등비수열이야? 이 등비수열 합이야? 시그마로 바꿔서 가야 돼? 맞아. 바꿔서 가면 돼. 근데 결론, 우리가 이 명제를 알고 있잖아. 다음 수열의 일반항 보겠습니다. 뭔데요? 진동 발생. 3 또는 마3, 진동이죠. 0에 수렴해? 일반항이 0에 수렴해? 다음 수열의 일반항이 0에 수렴해? 아니잖아. 그럼 이 급수는 뭔데? 발산하겠지 뭘. 끝. 그냥 발산하는데요? 이러고 만다고. 수빈이 괜찮니? 그럼 3번입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왔다 갔다 반발봉봉봉봉봉봉봉 하겠죠?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지 짧게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제 혹시 여기서 교대 가고 싶은 친구도 있어요? 교대. 교대를 희망하시는 분 있어요? 얘가 교대 급수거든. 오. 얘가 이름이 교대. 재밌지 않았어 방금? 재밌어요. 나 되게 좋았는데? 재밌어요. 교대 급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급수. 합을 우리가 교대 급수라고 부르거든. 그 교대야. 그래서 교대 가고 싶은 친구들은 꼭 봐. 새끼 아저씨 드립치는데 자? 재밌었네. 아이씨. 개꿀잼 놓쳤네. 자, 그래서 교대 급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이거 무한대까지 더해야 돼. 봐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수를 쭉 나열하고 있어. 자, 생각해보자. 다음 수들을 쭉 나열할 겁니다. 이 수 무한대로 쭉 보내볼게. 극한값 몇일까? 0이겠지. 분모가 계속 켜지니까. 그럼 잠깐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야. 그렇다고 급수가 무조건 수렴해? 그건 아니지. 하지만 확실한 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받아들여? 그럼 얘는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야.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네? 수렴한지 안 한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내가 의심은 많이 해봐야 돼. 왜?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니까. 됐지? 그럼 일단 1번하고 2번처럼 바로 안 돼! 이렇게 확 탁다한 수는 없다고. 그럼 두 번째 볼게. 내가 얘네들을 더해볼 거야. 무한대로 더해볼 거야. 근데 봐. 앞에 1이 있었잖아.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0이 된다? 이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0이 된다? 요 뒤에도 두 개 더하면 뭐 나와? 0 나오겠지. 그럼 자, 봐봐. 내가 첫 번째 AN, 첫 번째 항 A1, A2, A3이라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 친구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편의상 SN이라는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 자, 봐. S1은 1이야. 됐지? 봐봐. S3은 1이야. 이 세 개 더하면 어차피 이거 0이라며. 그럼 S5도 몇이야? 1이야. 받아들여? 그럼 계속 더해서 S2n-1은 그냥 1일 거야. 받아들여? 첫 번째 항부터 2n 빼기 1번째 항까지 합은 계속 1일 거야. 다시 말해서 홀수로 끝나는 것까지 더하면 계속 1일 거야. 납득이 돼? S2는 몇이죠? 2분의 1. 첫 번째, 두 번째 더한 거니까. 그럼 S4는 몇일까? 3분의 2. 요 두 개는 없어지지. 1 빼기 3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2. S5는요? 4분의 3. 4분의 3이겠죠? 네? 5요? 6. S6이요. 맞아? 그럼 쭉 가서 S2N은 뭐가 될까? 라고 부르면 봐봐.
여기 n자리 1 넣었을 때 2분의 1, 2 넣었을 때 3분의 2, 여기 3 넣었을 때 4분의 3이야. 그럼 n 넣으면 뭐 될까?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올 거라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얘는 뭔데? 짝수 번째까지 더한 결과야.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무한대로 쫙 더했을 때지. 그럼 무한대라는 그 말은 그 끝이 짝수일 때야, 홀수일 때야? 나도 모르지. 받아들여? 무한대라는 세상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도 모른다고. 근데 확실한 건 마지막이 홀수로 끝나면 1에 수렴해. 그럼 얘 마지막 짝수로 끝나면 어디에 수렴할까? 얘 무한대 보내보자. 어디로 가니? 1로 가네. 그럼 결론, 무한대로 쭉 날려버리는 순간 짝수로 끝나든 홀수로 끝나든 그냥 1이랑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 사실 교대급수라는 건 지금처럼 풀어. 짝수로 끝날 때와 홀수로 끝날 때로 나눠서 무한대로 보낸 다음 짝수로 끝날 때의 극한, 홀수로 끝날 때의 극한. 그 둘이 같으면 그 값을 극한값. 다르면 얘는 진동하네. 다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대급수에 대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교대 간 친구가 없으니까. 아쉽네요. 그 교대급수 판정법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 수학 가면 또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교대 가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드렸을 텐데 없으니까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봤습니다. 부분 분수예요. 아이고,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랍니다. 그럼 자, 얘가 첫 번째 항, 얘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몇 번째 항? n번째 항. 맞아? 그럼 이거 무한대로 더하래잖아. 그럼 그 말은 이거잖아. 시그마 n자리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할 겁니다. 2n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을 요거죠? 여기다 1는 값, 2는 값해서 무한대까지 넣어서 더해줘 이 말인 거지? 그럼 뭐 하라고? 일단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라고. 그럼 리미트 시그마로 쪼개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정리해서 4k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인데요? 라고 쓸 거고. 그럼 너 이거 시그마 정도는 우리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하,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 어머! 분모가 곱비 형태로 써져 있네? 부분분수. 부분분수 정리까지 해주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참고로 몇이죠? 2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까지 붙여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 선생님, 저 2분의 1이 왜 앞으로 쭉 날라와요? 라고 하면, 자, 시그마 안에서 2분의 1 곱하기 실수배잖아. 앞으로 뺄 수 있지. 리미트에서 2분의 1 실수배잖아. 앞으로 뺄 수 있지. 그래서 가장 앞으로 나온 거야. 튀어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쓴 다음 얘기해 볼 거예요. 자자자자자자자잔 짠짜자자자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놓을 겁니다. SN 이렇게 나왔어요.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거고 지금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구할 게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값이 궁금하대. 어떻게 하라고? 쪼개라니까 리미트 시그마로.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근데 여기서 문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다음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뭐야, SN 얘를 의미하는 거네?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n-1 이거 구하면 되는 거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몇입니까? 2네요. 답이네요. 끝. 받아들여?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첫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하면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n까지 더한 다음 n이 무한대가 된대 라고 하면 된다고. 넘어가요. 자, 첫 번째 테마는 딱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명제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값은 0이고요.
일반항의 그 값이 0이 아니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참고로 한 3년 전이죠. 수능 바뀌기 전까지 2년 전 되겠죠, 얼추? 그때는 웬만한 3점 혹은 4점 초반대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바뀌고 나서는 나도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던 수능의 기출 문제 중에 한 패턴입니다. 자, 급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거든. 급수 성질, 급수가 뭐라고? 합이라며.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니까 그래도 주의해 줘야 되지. 우리 시그마 AN 곱하기 BN이 있다고 해서 아싸 이거 시그마 AN하고 시그마 BN 이거 곱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됐어?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 나머지 곱하고 나누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더하고 빼는 거 혹은 실수배 하는 거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따로 하시든 같이 하시든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곱하기는 절대 지금처럼 뜯어서 볼 수는 없어요. 주의해 주십시오. 만약 시그마에서 곱하기를 뜯어봤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시그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시그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어떻게 더하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셔야 돼. 어떤 문자에 어떤 값부터 대입을 하여 어떤 값까지 대입한 다음 싹 다 더하는지 그것들을 실제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돼요. 안 적고서 눈으로만 보시면 계속 힘듭니다. 자, 넘어가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에서 볼게요. 자, 급수가 발산하는 걸 보여달래요. 여기 2, 4, 6, 8 이 친구 일반항 2n이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아니죠? 무한대니까 맞아? 일반항의 극한값 0이 아니네? 발산하네. 이거 싸그리 더하면 발산할 거임. 끝. 두 번째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됐죠?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그럼 다음 수열의 극한값 n 플러스 1분의 n은요 1에 수렴하죠? 0이 아니네. 그럼 얘는 발산하네. 됐지?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그마 n자리에 1부터 무한대까지 때려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값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여기서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제곱 플러스 k 빼기 k. 나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요. 맞아, 네가 계산을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고 덤비는 순간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친 거라고. 문제에서 뭐 하라고? 수렴하니 발산하니 발산하는 걸 보여줘 였죠. 그럼 이 친구의 일반항 얘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n으로 바꿨을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거 극한값이 누군지 관찰해 보라고. 이게 0이니 아니니 이 표현이야. 됐어? 물론 0이 안 나오겠죠. 자, 이거 극한값 구할 겁니다. 어떻게 할래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이것까진 받아들여. 이 친구 볼게요. 1부터 무한대까지 싹 더했더니 이거 급수가 2야. 급수라고 불러요. 비행이라는 수열의 급수가 3이야. 이렇게 불러요. 급수라고 부릅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예전에는 무한급수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급수라고 단어가 살짝 바뀌었어요. 급수가 2, 급수가 3이야. 어머, 더했네. 얘는 2고 얘는 3이네. 그럼 더하면 몇이고? 5. 끝. 얘는 2였는데 2배 했네. 4. 3이네. 빼네. 그럼 몇이야? 1. 끝입니다. 네. 성질 이용해서 지금처럼 표현해 주시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 3번 가봅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일단 언급을 해줬죠. 느낌이 쎄하죠. 이때 다음 급수가 수렴하죠. 잘 보셔야 돼.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 말은 다음 급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수렴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an-2n의 극한값이 0이라고. 됐습니까? 왜?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럼 네가 아는 건 뭐니? an 빼기 2n의 극한값을 아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죠. 야, an 빼기 2n의 극한이 0이야. 다음 극한값 구해줘.
이거 함수 극한에서 봤던 패턴이랑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수렴해. 그럼 내가 얘를 지금부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놓을게. 우리가 함수 극한에서는 새로운 함수로 놨듯이 여긴 새로운 수열로 놓을게. 자, bn이 누구다? an-2n이다. 그럼 an이라는 수열은 bn 플러스 2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럼 나 지금부터 요 an 자리에다가 bn 플러스 2n을 바꿔 쓸게. 그럼 문제에서 준 식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 자, 세배합니다. 3bn 플러스 6n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합니다. bn, 자, 2n 들어가니까 여기 6n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됐죠? 난 알고 있어요. 이 bn의 극한이 0이라는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얘도 0으로 간다고. 그럼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개수분의 개수. 몇인데요? 1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관찰하시는 입장이 함수 극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차피 수열이 함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 4번으로 갑니다. 이제 더하기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잘 보시고. 자, 갑니다. 자, an의 급수가 5고요. bn의 급수가 4입니다. 그 다음 값을 12 빼기 12 끝이네요. 됐죠? 네. 합차 실수배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네. 지금처럼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개념 2번까지 일단 봤고요. 우측에 있는 개념 3, 4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등비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열에서 극한을 얘기할 때 등차 수열에서의 극한을 얘기하지 않아. 이유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1차잖아.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급수에서도 등차 수열의 급수를 얘기하지 않아. 왜? 어차피 1차니까 계속 무한대로 뻗어나갈 거거든. 등비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여기 여러분들 과제는요 16페이지까지 문제 안 푼 거 싹 풀어오시면 되겠고, 답지는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거 이용하셔서 채점하신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시고 다음 수업 때 등비를 포함하여 급수 활용 문제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